이번 시간에는 한글 2022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새로워진 한글 2022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둘째, 한컴오피스의 새로운 기능과 셋째, 한글 2022의 신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워진 한글 2022입니다. 한글 2022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한컴오피스 2022 안에 포함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컴오피스에서 한글을 제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한컴오피스 안에는 한글, 그리고 발표용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한쇼, 계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한셋, 그리고 MS 워드 문서 호환성을 위해서 만든 한워드, 한 PDF라고 하는 5개의 프로그램이 한컴오피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는 한글 2022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한글 2022의 최소 사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i3 가정용 이상의 PC 환경을 가졌다면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은 바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최초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넷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때 인터넷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원활한 상태에서 한글 작업을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수업하는 과정은 한글 2022라고 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 사용했던 한컴오피스 2020을 아직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한컴오피스 2020을 지우고 그 다음에 한컴오피스 2021을 설치해야 되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버전이 있다 보면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한컴오피스 2022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2021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18이라든가 아니면 2016 네오 이런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부분들의 기능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우시고 2021을 설치하는 것을 권유를 드릴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컴오피스 2022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무엇이 달라졌느냐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그죠? 일단은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업무 협업. 자,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일을 하진 않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에 맞춰서 한글 프로그램도 뭔가 문서를 협업할 수 있는 기능들이 훨씬 더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메뉴를 접근하는 부분도 훨씬 더 간편하고 쉽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UX나 UI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개선이 되어졌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문서 형식을 사용하도록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기존의 2020 버전까지는요, HWP라고 하는 파일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2 버전부터는 새로운 문서 형식인
HWPX라고 하는 파일 형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HW라고 하는 파일 형식이 HWPX로 변화가 되면서 어떤 게 달라졌느냐 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요. 당연히 문서에 대한 보안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당연히 문서에 대한 유출이나 이런 건 치명적이기 때문에 보안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더 공공성의 목적이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뭐 정부 기관이라든가 공기업 이런 데서 조금 더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어떤 호환성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표준적으로 문서 규격을 채택한 게 HWPX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WPX라고 하는 새로운 문서 표준 형식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기본적인 파일 포맷 형식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지 HWP라고 하는 기존 형식을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 2022 버전부터 HWPX라는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전의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HWP 파일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은 그 문서를 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기존 형식인 HWP로 저장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업무 협업 기능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을 할 때는 뭐 데이터 입력을 많이 해야 되니까 PC라고 하는 환경에서 가장 많이 작업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동 중에 문서를 보고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 모바일에서도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찌됐든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글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외부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컴 스페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한글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세 개가 기존에는 각각 따로 놀았다는 거예요. PC 따로, 모바일 따로, 웹 따로. 근데 이것이 202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상호 간의 교류가 원활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컴퓨터에서 어떤 문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외부로 공유를 해서 상대방이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더라도 공동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럿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적인 문서 호환성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컴오피스 2022는 어떠한 신기능이 있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기존의 2020에서는 문서 시작 도우미 라는 화면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2022 버전부터는 서비스 융합 런처라고 하는 이와 같은 통합 화면이 먼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 화면에서는요,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뭐 타자 연습을 한다거나 문서를 찾는다거나 오피스에 대한 여러 가지 더 다양한 기능들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고도화되었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또 내가 한글을 실행했지만 바로 한셀이나 한쇼와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글 2021을 처음 실행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차이점, 이렇게 플랫폼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글을 내가 실행했지만 한워드, 한셀, 한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외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의 프로그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서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새로운 빈 문서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양식들로 문서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뭐 사전 기능이라든가 문서 찾기, 그리고 개인정보 탐색기, OCR, 말랑말랑 플랫폼, 뭐 타자 연습, 이러한 기능들이 함께 번들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바로 이렇게 타자 연습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2 버전에서는 플랫폼 간의 어떤 상호에 대한 유연성이 훨씬 더 커졌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문서 공유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여기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 볼게요.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한컴 스페이스라는 화면이 보여지는데 이게 한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얘를 눌러서 여러분들께서 그 웹 버전에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구글 계정을 로그인,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완료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이 완료된 화면이 보여지게 되죠. 자, 로그인이 완료됐다면 이제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문서가 있겠죠. 그러면 그 문서에 대한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한컴 스페이스, 아까 말씀드린 웹 버전이죠. 웹 버전을 저장하기 하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을 우리 웹 버전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웹 버전에 있는 링크를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 작업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한글을 먼저 실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이메일 파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아무 파일이나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로그인된 계정 항목을 눌러주시는 거죠. 선택을 하게 되면 중간에 문서 공유하기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하고, 자, 일단은 파일 저장을 먼저 해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거니?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우린 예를 들어서 새 문서 가로 열고 버킷리스트, 이렇게 제가 파일 이름을 한번 명시해 볼게요. 그리고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서 공유하기라고 하는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링크로 공유하기라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링크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 링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내가 복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 링크를 타고 온 사람은 이런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집, 공유, 다운로드 이런 부분이 보여지죠. 그래서 링크를 공유함으로써 상대방과 공동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문서 공유를 할 수 있는 초대 메일을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조금 이렇게 웹 버전 따로, 그리고 뭐 PC 버전 따로 이렇게 좀 따로따로 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한컴 스페이스라고 하는 웹 버전을 저장을 하게 되면 링크를 만들어서 조금 더 간편하게 문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만들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문서를 활용하고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한 부분은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컴 스페이스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시면 여기 이제 내 스토리지로 이동 있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까 파일을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저장한 문서가 보이시죠. 클릭을 해서 이어서 편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